우리 시에 어떻게 이렇게 50명, 100명 농지증이 어떻게 발행이 됐느냐, 불법사항이 없었느냐 조사해달라고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자 이 말입니다. 주말 체험으로 분양한 농지도 수사 의뢰를 하겠다. 구독자 중에 서산 간척지를 분양받은 분 때문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농지법은 원천적으로 임대차나 위탁 경영을 불법으로 봅니다. 임대차가 금지인 거죠. 왜냐하면 경자 유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차를 가능할 수 있는 몇 개만 추려놓고 나머지는 임대차하지 못한다, 위탁 경영하지 못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 위탁 경영은 농업인만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도 더욱더 위탁 경영은 주말 체험 영농하시는 분한테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희한하게도 2003년도에 수천만 평이 주말 체험 영농으로 분양이 됐습니다. 그 미스테리를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천여만 평 서산 간척지 주말 농장 변신 중입니다. A지구, B지구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를 300평씩 분양을 했어요. 근데 이게 분할을 해서 분양한 게 아니고 공유 형식으로 기획 부동산식으로 분양을 했는데, 신기하게 이렇게 불법으로 분양을 하는데 농지증이 다 나왔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영농조합에서 대신 농사를 지어 한 해에 160kg의 분양받은 가정에 보내준다는 거예요. 보면 영농조합이 대신 농사 짓는다, 이게 임대차나 위탁 경영인데 이게 사실 불법이거든요. 그 당시 분양가는 1350만원이었네요. 300평씩. 도시자본의 자연스러운 농촌 투자를 위해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많은 분들이 농지 분양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개정된 농지법. 이 개정된 농지법이 뭐냐 봤더니 농지법 시행령 2003년 10월 1일에 시행된 건데요. 그게 1조의 2항의 2입니다. 주말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렇게 농지 소유 중에 농업인이 아니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즉 주말 체험 농지가 이때 처음 시작된 겁니다. 2003년 10월 1일 날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주말 체험으로 살 수 있다는 법이 나온 건데요.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에 그 당시 10조의 4번입니다. 10조 2항의 4호 신청인이 소유 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법 6조 2항 2호 주말체험 농지죠, 또는 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위탁해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때 농지증이 다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왜냐하면 자, 농지법 시행령이 아직도 그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7조 2항의 4호인데요. 신청인이 소유 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 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법 6조 2항 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외한다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6조 2항에 2의 2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이 4조의 내용은 뭐냐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소유 농지잖아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농지, 소유 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 전부 위탁 경영하고 있으면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주말 체험용으로 사서 이거를 위탁해도 된다, 임대차 해도 된다, 사용대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 당시는 소유 농지잖아요. 신청인이 소유 농지잖아. 이미 소유한 농지잖아요. 그 당시 법도 신청인이 소유 농지 전부를이잖아요. 취득할 농지가 아니잖아요. 이미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남한테 다 빌려줬다, 이럴 경우에는 당신 농사 지을 사람이 아니니까 농지증을 안 내주겠어. 그런데 주말 체험 농지면은 이건 취미로 하는 거니까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탁 경영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주말 체험용으로 한던데 이게 농지증이 다 나온 겁니다. 이거는 위법하게 농지증이 발급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20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지자체 상황을 잘 모릅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짚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사 사례가 경기도에 수만 건씩 지금 이미 기획부동산으로 분양이 많이 됐잖아요. 기획부동산 피해자들도 엄청나고요. 그런데 이번에 수사 의뢰에 타켓이 되는 분들이 이 주말체험 영농임대 이런 기획부동산으로 사신 분들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미 안성에는 벌써 수사 의뢰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사례를 활용해서 우리는 이 서산에도 이렇게 불법으로 계속 방치가 되고 있는데 왜 경기도만 조사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해야 되고, 기획부동산 피해는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행정의 잘못도 있다고 여러분이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은 국민신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그 해당 시에 대한 농지증 발행 경위를 직접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꼭 제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성이면 안성, 평택이면 평택, 화성이면 화성, 그 시에 지금 기획부동산 피해를 보신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공유농지들이 그 당시에 농지증이 발행이 될 수가 있었는지, 불법사항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 하면 지자체는 서로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목표는 정부의 실수를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서로 다르게 수십만 건을 주말체험 이 기획 피해자들, 농지 행정 피해자들이죠. 농지 행정 피해자들에게 또 벌금을 부과하는 이런 일을 막자는 겁니다. 기획부동산으로 피해분들 더 이상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우리 시에 어떻게 이렇게 50명, 100명 농지증이 어떻게 발행이 됐느냐, 불법사항이 없었느냐 조사해달라고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자 이 말입니다. 네이버 흑들 카페입니다. 여러분이 쓰기 어려우니까요, 제가 민원 신청서 양식을 이렇게 마련해 놨어요.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셔서 벤치마킹 하면 됩니다. 어디다 하냐면요, 국민신문고입니다.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세요. 회원 가입이 되기 때문에 로그인을 할게요. 이 민원 있잖아요. 이 민원을 클릭을 하시고 일반 민원 하시면 돼요. 동의 눌러주시고, 동의, 전체 동의 있네요. 이 전체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전체 동의하고 동의를 누르신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 작성하고, 그럼 기관 선택이 있습니다. 기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앙행정기관에서 기관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를 눌러서 농림축산식품부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주셔서 제출을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민 제한도 있어요. 국민 제한. 일반 제한 있죠? 일반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한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문고에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민원 내용 중에 적극 행정 국민 신청이 있네요. 적극 행정 국민 신청이라는 거는 일단 한번 내가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됐거나 뭔가 미진한 경우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적극 행정 국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미진하게 돌아오면 저도 적극 행정 국민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부동산으로 피해 보신 분들, 저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농지 행정 피해자 모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건 농지 행정 피해자예요. 기획부동산으로 투기를 하려 했다, 뭐 이런 프레임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기획부동산에 한번 찍히면 대부분이 당합니다. 그만큼 이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선량한 서민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농지 행정에서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막아주지를 못했죠. 한 필지에 58명, 뭐 수십 명을 공유 지분으로 농지증을 신청을 하는데 그걸 받아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의 제기를 강하게 하시면서 이번 농지 전두 조사, 공유형으로 기획형으로 피해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대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칙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작용하지 못했다고 이거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행정 태만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기획부동산을 왜 수사하지 않느냐 이거죠. 기획부동산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이런 피해를 막을 수가 있고 피해자들만 또 수사하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기획부동산으로 피해 보신 분들 가만히 있지 말고요, 저처럼 신문고와 국민 제안을 통해 가지고 지자체를 감사해달라, 지자체를 조사해달라고 요청도 하시고요. 그리고 서산 사례가 20년 동안 법이었는데 아직까지 불법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조사 요구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부동산으로 분양된 이런 피해 사례들을 이번 기회에 정상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지행정 피해자님들, 네이버 흑들 카페입니다. 네이버 흑들 카페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만이 해결이 됩니다. 꼭 오시고요. 동시에 내가 작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만약에 약식 기소됐을 때 벌금을 좀 경감할 수가 있는 거죠. 약식 기소가 돼서 정식 재판을 했을 때 벌금을 좀 깎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불법은 불법이기 때문에 분명히 벌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인지했기 때문에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저하고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멀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공유, 이거 후원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